어제 저녁 뉴욕 타임스퀘어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박 정부의 BYOB 제도에 대해 업주들은 타운 정부의 확실한 규정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뉴욕 한인회 장학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재 발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체 청년 추방류에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은 한인이 6,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우편 운전면허 갱신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광복절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광복절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인대학생 연합 아라리오가 주축이 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일깨웠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의 한복판인 타임스퀘어. 이곳에 우리 국민들의 한과 염원을 노래한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이어진 태권도 시범. 힘차게 외치는 태권 구호가 68년 전 우리 선열들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면서 외쳤던 우렁찬 함성 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미동부 한인 대학생연합 아라리오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항일투쟁 운동과 광복절의 의미를 한국의 역사가 낯선 2세 청소년들과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행사 내용에 있어서 되게 아름다움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한 200여 명의 한인 젊은이들과 관람객들은 쉼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선조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되새겼습니다. 조금 더 저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더욱더 애국심 있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이 우리의 독립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8.15 광복절을 기념해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공연에 지나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박 정부의 BYOB 규정 시간 연장 결정을 앞두고 업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타운 활성화를 위한 BYOB 제도에 찬성하지만 타운 정부의 좀 더 확실한 규정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드 박 상공회의소. 최근 리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주들과 BYOB 소지 업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타운 정부의 BYOB 연장 여부를 두고 업주들이 모였습니다. 리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자정까지 제한돼 있는 현행 BYOB 제도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면 수십만 불을 지불하고 보유한 리커 라이센스와 차이점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리커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이 현재 지금 2시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BYOB가 3시로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BYOB를 소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BYOB 시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BYOB 없애버리면요 결국에는 포티가 좋아지는 거고 레오니아가 좋아지고 다른 타운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업주들은 BYOB 연장 여부를 떠나 애매한 규정 해석과 안일한 단속을 하고 있는 타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소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볼 대로 다 알아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주는 하드 리커에 속해 있고 타운에서 어떤 소주에 대한 그런 반입은 좀 서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BYOB 하면은 비어하고 와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룰을 좀 정해주시고. 팰리세이드 박 타운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원래 시의회 모임에서 BYOB 시간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BYOB 시간 연장 논의 이전에 규정대로 맥주와 와인만 허용할 것인지 한인이 가장 많이 찾는 소주 반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타운 정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이 먼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는 제6회 SAT 강좌 수여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장학 강좌와 조 파운데이션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을 통해 한인 사회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장학위원회는 19대 조병창 뉴욕 한인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매년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모범적인 학생들 가운데 재정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을 적에는 학업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다 하시고 나이가 많아졌을 적에 그럴 적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올해는 신성애, 조앤권 등 총 11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한인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한인 사회에 보탬이 되는 재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부모님 그리고 교회 많은 어르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커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한인회 장학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SAT 강좌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SAT 강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SAT를 한인회 SAT 강좌를 통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뉴욕 한인회 SAT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올리기 어렵다는 SAT 점수를 300~400점이나 올려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장학위원회는 한인 사회에서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학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받아 추방을 면한 한인이 6,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서비스국이 어제 공개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추방유예를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7,4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6,596명이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 중 9명꼴로 합법 체류와 취업 허용을 받은 셈입니다. 이 같은 추방 유예 승인율은 전체 출신 국가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국가별 수혜자 수는 멕시코가 32만 9,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16,118명, 과테말라 1080명, 온두라스 106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수혜자는 5번째였으며 아시아 국가 출신자 중에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추방 유예를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57만 3,400여 명, 이 중 43만여 명이 승인을 받았고 2만여 명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하나금융지주의 뉴욕 진출이 확실시됐습니다. 하나금융은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BNB 지주 주식 71.4%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BNB 지주 및 BNB 은행을 경영할 계획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BNB 은행의 지주회사인 BNB 파이낸셜 서비스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매입하고 BNB 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4,400만 달러를 투입해 BNB 지주와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금융지주의 BNB 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고 연방준비은행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BNB 은행 인수는 한국금융지주회사의 미국은행 인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연방준비은행의 최종 승인이 난 만큼 하나은행의 미국 시장 공략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중국계 고객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중국은행과 함께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진출할 파트너는 민생은행과 질환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합작 법인이나 공동 지점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금융의 미국 내 영업망은 B&B 인수에 따라 모두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저지 운전면허 갱신이 편리해집니다. 직접 차량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갱신이 가능해지는데요. 앞으로 2년 안에는 메일로 보내는 번거로움도 없애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어제 우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스킵 더 트립 프로그램을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10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운전면허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된 운전면허 우편 갱신 프로그램은 1964년 12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허용됐었습니다. 이 기간 자격을 갖춘 60%에 해당하는 34만 명이 차량국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내년에만 약 150만 명의 주민들이 우편을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다음 주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 편지와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레이몬드 마티네즈 차량국장은 우편 갱신으로 인해 차량국을 찾는 주민이 줄어들면 대기 시간도 그만큼 단축돼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비운전자 신분증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업용 면허와 미성년자용 면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원생이 대출받는 학비융자 연방 플러스로는 비교적 융자 대출이 쉬웠는데요. 체납률의 급증으로 대출 기준이 강화됐었죠. 변화된 대출 기준으로 거부당한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4일 플러스론의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러스론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신청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안은 신용 기록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재확립했으며 플러스론 융자를 거부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추가로 $4,000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장기 불황의 여파로 체납률이 급격히 늘자 2011년 10월부터 대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거나 주택 차압, 파산, 월급 압류, 그리고 신용기록 반영 비중을 크게 늘려 승인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흑인대학 연합기금은 플러스론 대출의 규정 강화로 흑인 2만 8천여 명은 물론 전국적으로 40여만 명의 학생이 융자 승인을 거부당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의제기 신청자에 대한 부채 한도액 기준을 기존의 2배로 늘려 승인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하자 한인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보험 가입이 시작되고 내년 1월부터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 절반 이상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48%로 조사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 프리미엄과 의료비 등 2번에 걸쳐 정부 보조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버 플랜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구당 보험료의 66%에 해당하는 평균 $5,348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400%에 해당하는 이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카이저 재단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 디렉터는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절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개인 보험료는 기존 질병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금지, 최소 10가지 핵심 건강 베네핏 제공 등으로 크게 인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